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에서 단숨에 존재감을 키운 종목 삼표시멘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거 건설주 봄바람이냐, 자산주 재평가냐, 시멘트 업황 최악이라던데 왜 오르냐 같은 질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오늘 영상은 감정 빼고 숫자와 구조로 정리합니다. 차트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재무는 얼마나 버틸 체력인지, 업황은 진짜 최악인지 최악이면 왜 주가가 오르는지, 상승 재료는 실체가 있는지, 리스크는 어디에서 터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 상승 여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줄만 깔고 갈게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정리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지금 주가 흐름 차트가 말하는 핵심 한 문장. 최근 삼표시멘트는 급등하며 단기간에 강한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거래 구간에서 주가는 8,400원 부근까지 올라왔고 상단에서는 8,580원 수준이 단기 고점 구간으로 확인됩니다. 이 구간에서 차트가 말하는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급등으로 레벨이 재설정됐고 이제는 눌림과 소화의 싸움이 시작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어느 가격대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키려는 자리로 바뀌었느냐입니다. 급등 직전 종가 전일 기준축이 6,600원대로 잡히고 급등 이후 가격대가 8,000원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은 6,0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의 의미를 새로 부여하게 됩니다. 차트에서 보통 이런 급등이 나오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갑니다. 추가 점프 다음 재료가 바로 붙으면서 위로 한 번 더 뻗는다. 고점 횡보 거래량이 줄면서 며칠 몇 주 옆으로 눕는다. 되돌림 가열 해소로 급등분을 일부 반납하고 지지선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이 셋을 가르는 핵심은 뉴스가 아니라 수급이 이 가격을 새 기준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2. 업황 34년 만에 최악이 맞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 다음이다. 시멘트 업황은 진짜로 빡셉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한국시멘트협회는 2025년 시멘트 내수출하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3,650만 톤으로 전망했고 내년 2026년도 반등 모멘텀이 없다면 3,600만 톤 수준을 언급합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섭냐면 업계의 생산 능력은 커졌는데 수요가 꺼졌다는 점입니다. 즉 가동률이 구조적으로 압박받는 환경이에요.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업황이 최악이면 왜 삼표시멘트가 강하게 움직였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주가는 업황이 좋아질 때 오르는 게 아니라 업황이 더 나빠지기 어려운 구간에서 먼저 움직일 때가 많다. 특히 산업 전체가 흔들릴 때 시장은 두 가지를 봅니다. 누가 끝까지 버티는 구조를 가졌는가? 누가 정책 자산 전환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삼표시멘트는 이 두 축에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3. 왜 수출을 늘리나 호재가 아니라 생존 전략. 업황이 꺾이니까 업계는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시멘트 수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50만 톤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런데 이걸 호재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기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뉘앙스는 이겁니다. 수익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장을 멈출 수 없어서 수출이라도 한다. 시멘트는 무겁고 운송비가 큰 산업입니다. 가까운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서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물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수출을 하는 이유는 이익이 아니라 고정비와 가동률을 방어하기 위한 선택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삼표시멘트의 상대적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해안 쪽 거점과 항만 물류 접근성은 내륙사보다 유리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불안 국면에서 버티는 힘이 됩니다. 다만 수출이 곧바로 마진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4. 환경 규제 비용이자 동시에 선별의 기준. 이제 시멘트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 수요만이 아닙니다. 규제와 설비 투자예요.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한 SCR 같은 설비는 한 기 설치에 30만 400억 원 수준이 거론되고 업계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2027년 7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제도 변화도 예정돼 있어 부담이 커진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 국면에서는 모두가 어렵다가 아니라 누가 통과하느냐로 바뀝니다. 설비 투자 여력이 있는 회사, 정책 대응이 빠른 회사, 안전환경 이슈에서 리스크가 적은 회사, 이런 조건을 갖춘 곳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습니다. 즉 규제는 비용이지만 시장에선 생존자 프리미엄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해요. 5. 재무 버틸 체력을 숫자로 보기. 이제 재무로 들어갑니다. 공시재무 데이터 기준으로 2022만 2024년 흐름을 보면 매출과 이익이 출렁이긴 해도 2024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PER, PBR 같은 지표는 시장에서 과열로만 단정하기 애매한 구간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표가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2025년 업황 쇼크 국면에서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흔들렸는지입니다. 2025년 누적 기준 실적 코멘트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즉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업황은 최악에 가깝고 수요 급감, 그 영향으로 실적도 2025년에 흔들리고 있으며 그럼에도 주가는 업황의 방향보다 구조 변화와 옵션 가치에 반응하고 있다. 6. 상승 재료 1. 성수 프로젝트는 실체가 있는가? 자, 여기서부터가 삼표 시멘트가 단순 시멘트주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시장이 반응한 가장 큰 키워드는 성수입니다. 삼표그룹은 성수동 옛 레미콘 공장 부지를 활용한 최고 79층 규모 업무복합단지 개발 성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진행돼 기반이 마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개발 뉴스가 주가에 어떤 의미냐? 여기서는 시멘트를 얼마나 파느냐보다 숨겨진 자산 옵션이 평가되기 시작했다가 핵심입니다. 자산주 랠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시장은 종종 땅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개발의 행정 절차가 진전될 때 그 기대감이 주가로 선반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냉정해야 합니다. 개발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성, 인허가, 경기, 금리, 분양임대 시장 등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내일 실적이 아니라 중장기 옵션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개는 기대감의 급등 소화 구간 다시 뉴스가 붙으면 재상승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7. 상승 재료 2. 건설 정책과 업황 바닥 기대. 또 하나의 축은 건설 정책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같은 정책 이슈가 나오면 시멘트와 건설주가 같이 움직이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정책이 곧 실적이라고 단순 연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보는 건 이겁니다. 수요가 무너진 국면에서 정책이 바닥에 신호를 줄 때 관련 업종은 최악은 지났다는 기대감으로 반응할 수 있다. 즉 정책은 실적의 즉시 반등이라기보다 심리와 밸류에이션의 바닥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8. 리스크 이 종목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이제 중요한 리스크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재료가 뚜렷할수록 리스크 체크가 더 중요합니다. 1. 내수출하 감소가 장기화될 리스크. 3,650만 톤, 3,600만 톤 전망은 업계가 보는 현실입니다. 건설 착공 PF 문제 등이 장기화되면 수요 회복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수출 확대가 이익으로 남지 않는 리스크. 수출이 늘어도 운송비가 커서 마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환경 설비 투자 부담. SCR 등 설비 투자 비용 규제 강화는 업계 전반의 부담입니다. 4. 물류비 운송비 구조. 안전운임제 등 운송비 변수는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5단기 과열 리스크. 급등 직후에는 항상 되돌림이 존재합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구간은 수급이 잠깐만 식어도 변동성이 커집니다. 6. 자산 개발 스토리의 시간 불확실성. 성수 프로젝트는 실체가 있지만 시간이 길고 변수도 많습니다. 단기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조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7. 실적 공백기. 업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실적이 흔들릴 수 있고 그 공백을 기대감이 메우는 장세는 흔히 변동성이 큽니다. 9. 추가 상승 여력 3가지 시나리오. 이제 더 갈 수 있냐를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단정하지 않아요. 대신 조건을 걸어봅니다. 시나리오 A 자산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붙는 경우 강세. 조건은 단순합니다. 성수 프로젝트 관련 뉴스가 단계적으로 추가로 나오고 시장이 자산주 테마를 계속 좋아하고 변동성 장에서도 유동성이 살아있다. 이 경우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도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장세는 파동형입니다. 직선 상승이 아니라 급등 마이너스 횡보 마이너스 재급등 구조가 많습니다. 시나리오 B 고점 횡보 후 우상향 중립완만한 강세. 조건은 이렇습니다. 업황은 아직 바닥이지만 더 악화는 제한적이고 수출로 가동률을 방어하면서 정책 기대가 조금씩 이어지는 상황. 이러면 단기 급등분을 소화하면서 조정이 와도 이전의 기준선이 지지로 작동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과열 해소 되돌림 조정. 조건은 명확합니다. 추가 뉴스가 끊기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 전체가 위험 회피로 바뀌면 급등분의 일정 부분을 반납하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급등 직후에는 아무 이유 없이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종목 탓이 아니라 급등주의 일반적인 수급 메커니즘입니다. 10.
대응 전략 구간별로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부터가 실전입니다. 저는 사라 팔아라 같은 말보다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할게요. 1. 급등 이후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급등 캔들이 연속으로 나온 뒤에 늦었는데 지금이라도라는 감정으로 분할 계획 없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 이건 승률이 낮습니다. 급등주일수록 진입의 정교함이 중요해요. 이 지지선 관점의 대응. 급등이 나온 종목은 보통 전일 종가갭의 기준선이 중요해집니다. 최근 가격 데이터에서 이전 종가 단기 레벨이 확인됩니다. 주가가 강세를 유지하려면 급등으로 새로 생긴 기준선 위에서 버티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기준선이 무너지면 기대감만으로 오른 구간이 빠르게 꺼질 수 있어요. 즉 대응은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뉴스 드리븐 종목의 운영법. 이 종목의 핵심 재료는 단기간의 실적이 아니라 자산개발 옵션 정책 섹터 심리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뉴스가 이어질 때는 추세가 살 수 있다. 뉴스가 끊기면 추세는 생각보다 쉽게 식는다. 그러면 내가 믿는 스토리가 아니라 시장이 반응하는 신호로 판단한다. 4중기 관점 체크포인트 3개. 중기로 가져가려면 딱 3가지를 보세요. 시멘트 수요 지표가 더 나빠지지 않는지, 환경설비 투자 부담이 재물을 압박하지 않는지, 성수 프로젝트가 진짜로 단계별로 진행되는지, 이 3개가 유지되면 시간은 내 편이 될 수 있습니다. 10일, 오늘 결론 3표 시멘트는 지금 무엇으로 거래되나? 정리하겠습니다. 3표 시멘트는 지금 시멘트를 얼마나 파느냐만으로 거래되지 않습니다. 업황은 최악에 가깝지만 수요 바닥이 확인되고 산업은 규제로 선별이 시작되며 시장은 성수 프로젝트라는 자산 옵션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업황 바닥 위에서 자산 옵션으로 레벨이 재평가되는 종목. 다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뉴스의 연속성 수급의 인정 기준선 방어 3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